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프리몰라 익스트랙션 가이드라인 패그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에서는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가 교정 진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1소고치를 발치할 것인지 제2소고치를 발치할 것인지가 되겠죠. 그럴 때 소고치를 발치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2급 부종기압인 경우 오버젯, 견치관계, 구치관계들을 평가를 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총생, 그 다음에 인터인사이드 앵글을 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묘교정에서는 컨벤션 팩터, APDI, 오버젯, 견치 및 구치, 그 다음에 POP, 커브 오브 스피, 이와 같이 총생, 인터인사이드 앵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망라해서 결정된 게 패그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뽑냐 안 뽑냐는 스켈레탈 팩터, 컨벤션 팩터를 보고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는 이런 골격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치성 요소가 우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치성 요소에서는 이와 같이 오버젯, 견치키, 구치키가 일단은 먼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치료 후에 1급의 견치 관계를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2급 부종기압이 있습니다. 풀크레스 2가 되겠죠. 이와 같이 풀크레스 2인 경우에 있어서는 견치가 상하게 제1소고치를 발치하고 구치는 이동이 없이 견치가 최대로 이동이 돼야지만 치료가 끝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후방적인 관계를 평가하는 항목, APDI라는 항목을 넣게 됐고, 그 다음에 오버젯을 넣게 됐고, 그 다음에 견치키, 구치키가 어떤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럴 때 풀크레스트 2, 그 다음에 헬프크레스트 2. 이와 같이 헬프크레스트 2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묘로 쉽게 마무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크레스트 2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풀크레스트를 헬프크레스트나 아니면 크레스 1을 견치관계로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상하계 견치가 하하계 견치와 어떤 위치가 있는지가 교정 진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은 하악 뽑고 하악이 많이 들어가고 상악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은 이거는 임상에서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견치를 1급의 견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상하계 제1소고치를 먼저 발치를 하겠죠. 그래서 하악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발치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하계 견치가 최대로 이동돼서 적절한 오버젯이 형성이 되면 치료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는 증리에 있어서는 상하계 전치혈이 후방으로 이동할 때 하악의 전치에 닿기 때문에 후방으로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소고치를 발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악의 제2소고치를 발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공간으로 상하계 전치혈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악의 제2소고치를 발치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부종기압이 있습니다. 성인에서 얼굴이 동그란 환자들인 경우에는 발치 공간을 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하악 전치 하나를 뽑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하악의 이와 같이 총생이 심한 경우 그러면서 구치 관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발치를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상하계는 총생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하악도 총생이 있지만은 하악의 총생은 약간 설축으로 경사도된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스크레판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디스크레판시는 이와 같이 소고치를 발치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15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mm 공간을 얻는 경우를 맥시멈 앵커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를 후방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소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이런 부조화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4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 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이러한 디스크레판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미니멈 앵커리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부는 심미적인 상태로 이동을 하고 구치부가 그러면 공간이 이와 같이 남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남는 공간을 전치를 또한 최대로 이동을 해서 후방 이동시키게 되면 전치는 비심미적인 모습으로 될 수밖에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인터에살 앵글을 중요시 여기서 봅니다. 인터에살 앵글이 130도보다 작다? 가능하면 비발치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110도보다 작으면 우리는 소구치를 발치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중리에 있어서는 130도 가까이 되어 있지만은 총생이 심해서 소구치를 뽑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1 소구치 발치보다는 제2 소구치 발치가 낫겠죠. 특히 하악에 있어서는 제2 소구치를 발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1 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이미 직립된 하악 전치는 더욱더 직립돼서 상하악 인터에살 앵글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퍼헌터의 배치가 106도입니다. IMPA가 94도예요. 인터에살 앵글이 128도입니다. 정상이에요. 상하악 전치는 설측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악의 총생을 보고 그 다음에 하악은 U-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발치를 치료하게 되면 하악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환자의 취컴프렌이 이미 입술이 튀어나온 것이 됩니다. 비발치료는 치아는 배열할 수 있지만 환자의 취컴프렌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1소구치를 발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직립된 상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상하악 제2소구치를 발치해서 우리는 양호한 측모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치아 이동되는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치는 제2에서 약간만 이동이 되고 구치가 전방으로 많이 이동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말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발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1소구치를 발치해서 5번, 6번, 7번을 세우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면 제2소구치를 발치해서 6번, 7번을 직립을 시키는 게 수월하게 될까요? 아마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악이 근심 경사도 된 치아를 직립을 시키지 않게 되면 상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정출이 되고 비심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는 우리는 플랫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립을 통해서 상하악 전치는 심미적인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에서 나온 것이 패그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패그 인덱스는 컨비네이션 팩터, 오버젯, APDI, 견치키, 구치키, 커브 오브 스피, POP, 총생량, 그 다음에 인터에살 앵글을 먹어서 1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1소구치 발치나 또는 제2소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고 심한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만 소구치 뽑을 수가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상하악은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26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총생 및 그 다음에 입이 돌출돼서 왔습니다. 이 환자 ODI, APDI, 이제 CF를 보겠습니다. CF가 157로 큽니다. 가능하면 안 뽑아야 되겠죠. 근데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버젯은 2mm, APDI 81, 정상 1급이죠. 견치키, 구치키 1급, 커브 오브 스피 -1, POP 플랫. 총생은 약간 있습니다. 인터에살 앵글 120도보다 작습니다. 이 환자는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해서 양호한 측모
정면의 모습, 그 다음에 교합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치아 이동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전치는 심미적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구치도 조금 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신 부분이 약간 더 튀어나온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양호한 측모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후방부 치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후방부 치아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상하악 전치의 위치는 더욱더 설축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20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총색 및 입이 돌출돼서 왔습니다. 돌출된 모습 및 그 다음에 입 다물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U-쉐입의 아치폼을 가지고 있고 상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돌출된 양상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게 됩니다. 패기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컴비네이션 팩터는 153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버젯은 플러스 4, 에피디아 77, 견치 구치키 해프크레스 2, 커브 오브 스피 마이너스 2, POP가 17도로 스티프합니다. 인터에서 앵글 124도로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발치하는 게 나을까요? 상악은 제1소고치, 하악은 제2소고치를 발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호한 교합 및 측모, 정면의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동된 양상을 보게 되면 상하악 전치는 심미적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됐고 구치들은 약간 전방으로 이동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악의 구치가 또한 직립된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환자는 23살 된 여자 환자로 전치부 총생, 그 다음에 14번의 동요도, 그 다음에 좌측 턱관절에 문제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약간 돌출된 양상을 보이고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견치키가 어떻게 될까요? 풀크레스 2가 됩니다. 하악에서는 총생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ODI, FPDI, CF 정상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컨비션 벡터가 155로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이를 안 뽑고 해야 되겠죠. 근데 오버젯이 플러스 5mm, FPDI 78, 견치키는 풀크레스 2, 구치키도 풀크레스 2가 됩니다. POP도 스티프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발치하는 게 나을까요? 상악만 제1소고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악만 제1소고치를 발치한 다음에 양호한 측모 및 정면의 모습, 그 다음에 견치관계, 그 다음에 교합관계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전후를 중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은 발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직립된 걸 보이고 상악은 발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전치도 후방으로 이동하고 구치도 전방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21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총생, 입술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아마 이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증례가 됩니다. ODI, FPDI, CF는 정상이 됩니다. 오버젯은 2mm, FPDI는 81로 정상입니다. 견치키, 구치키 0mm, 1급의 관계가 되겠죠. 커브 오브 스피 마이너스 2, POP는 14도, 거의 스티프한 상태고 인터이살 앵글이 128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이살 앵글이 128도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환자인 경우에는 상악에서는 상악, 하악 모두 제2소고치를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악 제2소고치를 발치한 경우에 양호한 측모 및 정면 교합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첩한 상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상하악 전치는 약간 후방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구치들이 전방으로 이동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치들이 전방으로 이동이 됐지만은 하악의 구치는 다시 또 직립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은 약간 전방으로 나와서 더욱더 양호한 측모를 가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아를 발치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프리몰라 익스트랙션 가이드라인, 패그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진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